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도 박수 한 번씩 칠까요? 예. 글쎄 어떤 하나의 현안과 사건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도 저도 뉴스 진행을 하면서 참 오랜만에 겪는 일인데요. 김승조 원장님 아까보다도 표정이 더 밝아지셨고 정부 당국이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처음으로 드십니까? 네, 뭐 안도의 느낌이죠. 우리도 이제 그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가 됐으니까 앞으로 더 우리가 매진을 해서 이제 앞으로 닥쳐올 우주 기술의 상업화에 우리도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장관이 앞서 성공 발사 브리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이 됐다는 표현을 했는데 앞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구소련,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군사력뿐만 아니라 우주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이 여기서 7번째다. 이영애 기자, 아까 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손으로 그리고 남의 땅 빌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이런 발사체를 쏠 수 있는 게 대단한 의미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 6나라 중에서 사실은 구소련과 미국은 정말 냉전 시대 때부터 우수 기술에 투자를 했던 나라들이고요. 중국은 한 해에 11조 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우주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런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게 됐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하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제가 좀 더 읽어보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력으로 발사체를 우주에 쏜 7번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이고 2027년까지 모두 4번 발사 예정이다. 앞으로의 이제 향후 누리호 성공 발사 이후의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 김승조 원장님, 앞서 이종호 장관 얘기했던 우주 수송 능력을 좀 사실 저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땐 이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는 발전인지 우주 수송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주 궤도에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 구조물을 올려서 여러 가지 이제 상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우주 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큰 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첫 발을 뗀 거죠. 물론 다른 선진국들하고 차이는 큽니다. 우리가 7번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럽어로 해서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아니고 유럽, 이태리도 있고 영국도 다 옛날에 발사를 했기 때문에 EU로 하면요. 그러니까 EU로 한 나라로 하면 이제 우리가 7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굉장히 참 자랑스럽고 좋지만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7번째인데 앞서 2번째, 3번째 혹은 미국, EU, 인도,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현격하게 아직은 좀 따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엄청난 혁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표를 잘 세워서 국가가 우리나라는 산업 민간 부분에서 하긴 좀 힘든 여건이니까 국가가 조직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인 여쭤보면 앞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스페이스X의 기술과 이번에 이 순수 우리 100% 기술 지금 이 누리호의 재원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주 실력 차가 있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쉽게 보면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은 지구 저궤도에 15톤에서 25톤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1.5톤에서 2톤 올리니까 한 10분의 1이죠. 그런데 우리 로켓은 가격이 스페이스X의 팔콘 9의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 무게도 줄이고 여러 가지 성능 개선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그 엔진과 로켓에는 엔진 하나마다 컴퓨터가 3대씩 달려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센서에다가 엄청나게 자동화가 돼 있고 예. 우리는 아직은 이제 러시아의 50년대에 만들었던 수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로켓은 클라스터 4개 했다는 관점에서 스푸트니크 구소련 스푸트니크 위성을 올렸던 그 발사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것도 4개를. 그러니까 클리스터라는 게 연결고리 말씀하시는 연결했죠. 거잖아요. 예. 4개를 연결했는데 그건 한 400톤급이고 요거는 우리는 한 300톤급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가 로켓을 어떻게 개발하는 걸 알았으니까 예. 우리 다른 로켓 우주 분야 인근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 뭐 이런 기술들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 기술을 흡수를 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했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성능 좋고 효율적인 로켓과 엔진을 개발해야 됩니다. 집중 투자를 좀 하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발사장이 없습니다. 발사장. 우리 로켓이 성능이 좋아지도 발사할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남북 방향으로밖에 발사를 못해요. 아하. 남북 방향으로 쏠 수 있는 위성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동쪽으로 하긴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작아서 안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앞서 그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원장님 말씀은 우리는 공나라 우주센터에서 남에서 지금 우리 남해에서 남쪽 남쪽으로, 필리핀, 일본 쪽으로밖에 예. 쏠 수가 없는 건데. 약간 그렇죠. 예. 저렇게 쏠 수밖에 없고 이제 로켓은 처음에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수평으로 올라가서 수평 속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수평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죠. 그래서 이제 저 발사체는 다 버리고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발사체를 또다시 회수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능력을 집대성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약적으로 하면 미래 그렇죠. 먹거리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앨런 머스크가 발사체 비용을 낮춤으로 해서 우주 궤도 공간에서 엄청난 시장을 창출했어요. 스페이스X가. 예, 스페이스X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주 시장에서 어쩌면 우주 산업에서 다음 차의 산업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 아마 5차 산업혁명은 우주 산업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항우영 원장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방향성을 갖고 집약적인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래야 지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처럼 가볍지만 더 싸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쏠 수 있는 상용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영희 기자,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2027년까지 앞으로 4번에 좀 더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지금 이번 성공으로 뭔가 이제 급물살을 탄 건지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네, 장관이 말씀하신 사업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발사체가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또 다음번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를 하면서 점점 이 발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누리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5월부터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31년까지 누리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2단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앞서 지금 속보 바로 직전 속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누리호가 글쎄요, 맞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 지난번 그 시도 때는 그리고 센서 이상으로 한 주 정도 미뤄졌다가 연기 끝에 발사에 성공을 했고 지금 목표 궤도엔 700km를 올라갔고 정부 당국 과기부 장관 이종호 장관이 공식적으로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나라 우주센터에서 전해왔습니다. 이현정님,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관람을 했고 박수를 쳤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뭐 반도체 혹은 뭐 우주광국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라는 여러 발표를 좀 했었는데 이번 우주 첫 단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뭔가 그런 동력을 좀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김 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산업혁명이 결국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내 기업이 300개 기업이 참가를 했거든요. 예. 각종 소재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많은 이제 이 기술력이 이제 축적이 됐을 텐데요. 지금 좀 전에 이종호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25년에 아르테미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유인으로 해서 이제 달에 착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11개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어떤 기술력이 이제 달에 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유인이 가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한국형 위성 항법 장치 KPS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라든지 이게 이제 결국 미국과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이런 우주 기술은 사실 미국이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이제 정부 나사보다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우주청 설립이 아마 주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주청 설립이 되면 실제로 이런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6차까지가 2027년까지 지금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앞으로 4번이나 더 발사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추력을 높여 나가고 또 위성의 무게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빨리 발사할 수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정부도 앞으로 이 분야는 결국은 산업, 반도체 기술 모든 이런 것들이 응축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누리호 발사 성공했고 위성도 안착을 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죠. 10년이 넘는 도전이었습니다. 아직 이걸 뭐 100%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지금까지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분들, 과기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기 나왔던 김승조 원장님 포함해서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추후 누리호의 행보는 저희도 앞으로 내일 모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들려왔던 누리호 발사 관련 속보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를 했고요.